오늘의 주뉴스입니다. 민선 8기가 일제히 닻을 올리고 4년간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도교육감은 각각 취임식을 갖고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서 교육감은 미래인재 양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과 강임준 군산시장도 각각 취임식을 갖고 민선 8기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은 익산역 교통허브 등 4대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과 지역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민선 7기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를 도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맥지 청소년 사회교육원 익산 키퍼트리 청소년들이 하림을 찾아 견학했습니다. 이들 청소년들은 기업 탐방이 진로를 잡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반응했습니다. 익산 키퍼트리는 이달 문을 여는 교육치유시설인 유콘에서 취업과 창업, 학업을 위한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군산대학교의 작은 숲에서 멸종위기종인 삭을 비롯한 다양한 야생동물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숲이 월명산과 월명호수를 이어지는 생태계 축으로 역할할 가능성이 높아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금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군산시는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도 강임준 시장이 이끌게 됐습니다. 강임준 시장은 오늘 취임식에서 지난 4년 동안 다져놓은 군산 발전의 기반을 한 단계 더 고도화하고 경제뿐 아니라 교육과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역동성을 담은 군산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4년 더 군산시를 이끌게 된 강임준 군산시장. 강임준 시장은 취임식을 갖고 8기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강 시장은 취임사에서 고용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될 당시만 해도 군산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지난 4년을 소회했습니다. 고용위기와 산업위기, 코로나19라는 상등복의 어려움 속에서도 27만 군산 시민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성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냈고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를 넘어 경제뿐 아니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도약의 원년을 열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군산형 일자리, 전기차 생산기지, 재생에너지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 강 시장은 8기 때는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함께 5천억 원 규모의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를 군산하게 구축해 일자리 3천 개를 새롭게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제2밀기 때 미래산업으로 개편은 성과를 냈지만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교육사업을 밀어붙이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인구 유출의 원인 가운데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영유아부터 초중고까지 책임지는 교육도시 조성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공교육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 부담도 덜어드리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민선 8기 시절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공공배달앱에 이어 공공학습앱을 개발하고 임기 안에 15,000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시내버스 무상교통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강 시장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경험을 통해 시민과 더욱 화합하는 데도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로 화합하고 힘을 모아 군산경제 재도약의 제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완성을 위해 다시 뛰는 군산,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군산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추진력을 강점으로 꼽는 강임준 시장. 경제 재도약과 자립도시 기반 구축이 앞으로 4년 평가의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익산시 민선 8기 정헌율호가 닻을 올렸습니다. 오늘 열린 취임식에서 정 시장은 익산에서 처음으로 3선 시장이 될 만큼 시민과 익산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민선 8기에는 국제철도도시 도약과 녹색 정원도시 조성, 역사 문화도시 완성, 바이오 산업도시 육성 등의 4대 비전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정헌율호가 출범했습니다. 정 시장은 1일 익산 예수의 전당에서
1,20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익산 시민들이 삼선시장을 만들어준 것에 무거운 사명감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오직 시민과 익산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익산형 경제정책을 주도적으로 발굴해 경제 침체 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민선 8기 정원율호는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발전 동력 확보를 위해 4대 시정 방침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유라시아로 뻗어가는 국제 철도 도시로 도약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익산역 철도 차량기지 이전을 추진하고 복합 환승센터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도시공원 민강 특례와 만경강 수면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 숲과 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 정원도시를 만들 계획입니다. 일상에서 문화, 관광, 체육을 누릴 수 있는 행복 생활권을 조성해 시민의 행복을 한층 더 높여드리겠습니다. 백제왕도 유적을 활용한 역사 문화도시 완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홀로그램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익산만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고도 익산을 성장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익산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바이오 산업을 주목했습니다. 민선 8기 익산시는 새롭게 조성하는 제5산업단지를 그린레드 바이오 융복합 산업단지로 추진하고 국가 식품 클러스터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민선 8기 익산시는 익산에 산다, 익산 시민이다 라는 사실이 자부심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멈춤 없는 익산의 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믿음과 취지를 강한 추진력과 약속의 실천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익산에서 처음으로 삼선시장이 이끄는 민선 8기. 지역발전 4대 비전을 내세우며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김관영 도지사가 오늘 취임했습니다. 김 도지사는 오늘 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모든 노력을 다해 전북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북도민 경제부흥과 농생명 산업 수도 정립, 문화, 체육, 관광 산업 메카 조성, 새만금 도약과 균형 발전, 도민 행복과 희망 교육 시대 등 5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서거석 도교육감이 오늘 학생들의 등교 안전을 살피는 것으로 4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서 교육감은 오늘 오전 전주 우림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이하며 손인사를 나눴습니다. 또 통학로 주변의 교통안전 시설물 등을 점검하고 교통안전 유인물을 배포했습니다. 서 교육감은 오는 4일 전주교육문화회관에서 제19대 취임식을 갖습니다. 제9대 익산시 의회가 오늘 개원했습니다. 익산시 의회는 오늘 제243회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호 의원이 13표를 얻어 박철원 의원을 한 표 차로 제치고 전반기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익산시 의회는 오는 4일 상임위원장 선거를 거쳐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치게 됩니다. 참여자치전북연대가 성명을 내고 민선 8기 지방의회는 더 강한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자치전북연대는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이전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해충돌 방지제도 규정을 보완해 망가진 자정 시스템을 회복하는 한편 지방의원의 비위나 이해충돌 회피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와 불이익을 이전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을 지원해온 맥지 청소년 사회교육원 익산 키퍼트리가 하림을 찾았습니다. 익산 키퍼트리는 앞으로 지어질 교육 치유시설인 유콘에서 취업과 창업, 학업을 위한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익산 망성면의 할인 본사, 자립준비 청소년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맥지 청소년 사회교육원 익산 지부인 익산 키퍼트리 제약센으로 하림의 제조 공장을 견학했습니다. 직접 와서 공정이나 이런 걸 보는 게 흔치 않은 기회잖아요. 돌아오는 거 보고 그 과정들 손들어 보다 보니까 되게 신박하고 인상 깊었던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익산 키퍼트리는 성인이 돼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500여 명의 지역사회 일원들이 키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의 대리부모로 심리상담, 진학, 취창업 등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한국폴리텍대학 전북 캠퍼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보호 종료 청소년들을 전문기술 과정에 편입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내년 교육을 마치면 전기안전공사 직원으로 채용될 예정입니다. 오늘 기업체험 행사에는 청년 키퍼들도 참가해 자립준비 청소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 키퍼들은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창업가들로 이들은 청소년의 취업 통로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 기존의 중장년 키퍼들과 함께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조언과 상담도 진행합니다. 키퍼 재학생들, 그리고 대학생들, 아니면 저희 이제 후배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 친구들이 이제 문화예술 쪽으로도 좀 많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좀 도력자가 돼보고자 청년 키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익산 키퍼트리는 더 많은 보호 종료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 교육치유시설을 7월 중순에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6콘이나 불리는 이 시설은 전문가들을 통한 심리상담과 취창업, 학업 지원 등 위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게 됩니다. 가정도 들어있고 거기에 학교도 들어있고 또 직장과 취직의 개념도 다 들어있는 곳입니다. 보호 종료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 활동을 하고 있는 맥지 청소년 사회교육원,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삶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전주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유지되면서 인근 지역의 풍선 효과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전남과 여수를 비롯한 11곳만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했을 뿐 전주를 포함한 101곳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유지했습니다. 정부는 전주시가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요청했지만 집값 과열의 여파가 남아있고 시장 상황이 매우 예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익산과 군산 지역 부동산 업계는 전주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유지된 만큼 투기 세력이 몰리는 풍선 효과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유류세 인하폭이 추가로 확대되면서 도내 주유소의 기름값이 어제보다 소폭 내렸습니다.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 기준 도내 평균 휘발유 가격은 어제보다 10.77원이 내린 리터당 2,125원을 나타냈으며 경유 가격은 5.97원 내린 2,141원을 기록 중입니다. 도내 휘발유 최저가는 2,045원, 최고가는 2,259원입니다. 한편 유류세 인하폭은 오늘부터 종전 30%에서 37%로 확대됐습니다. 군산시의 농민 공익수당 신청자가 8,4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는 농민 공익수당 신청이 이같이 마무리됨에 따라 지급 대상자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지급 제외 대상자 이의 신청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오는 9월쯤 공익수당 카드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농민 공익수당은 7,993농가에 48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익산시가 원광보건대와 협력체제를 구축해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시는 교육부의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선정에 따라 원광보건대와 함께 지역 특화 사업과 연계한 고등직업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그린바이오 식품과 돌봄 서비스를 지역 특화 산업으로 지정하고 원광보건대는 3년간 45억 원을 지원받아 학과 개편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군산대학교 캠퍼스에는 작은 숲이 있습니다. 이곳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2급인 살을 비롯해 다양한 야생동물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생태계 보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대의 작은 숲. 이곳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2급인 살기 발견됐습니다. 군산대학교 생명과학과 김지윤 교수와 학생들은 지난 5월 21일 새벽 야생동물 관찰 카메라로 살을 촬영했습니다. 살은 경계하는 모습 없이 자유롭게 거닐고 있어 군산대 숲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살의 서식은 생태계 완성의 증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사육은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갖춰진 환경에서만 서식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숲에는 고라니와 꿩, 너구리 등 다양한 동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결과 동물들은 군산대 숲을 월명산과 인근 호수로 이동하는 연결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촬영된 장소가 굉장히 학교 캠퍼스 안에 작게 조각 나 있는 숲인데도 이런 야생 동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 봐서 굉장히 그 지역 내에서 중요한 위치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산대 숲이 좁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생태계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 만큼 숲 보존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야생동물의 정확한 종과 개체수를 파악하기 위한 학술 연구 프로젝트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창 람사르 습지구역과 무주의 반딧불 구역과 같이 정부의 자연환경 조사 사업과 정밀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변 생태계에 대한 정밀한 학술 조사가 필요하겠고요. 국가 생태 관련 기관이나 지자체, 대학 등이 상호 협력해서 이들 생태계에 대한 관리 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멸종위기종 2급 살을 비롯해 다양한 야생동물이 발견된 군산대 캠퍼스 숲. 생물 다양성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만큼 숲 보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군산 산림조합의 휴일 근무수당 상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어제 해당 산림조합의 사무실과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해당 임원은 수당 청구를 지시한 적도 돈을 받은 적도 없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도내 온열 질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접수한 온열 질환 구조 신고는 255건으로 2019년 76명, 2020년 80명, 지난해 99명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7월과 8월에 집중됐으며 70대가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80대와 5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온열 질환 가운데는 열탈진이 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열사병 38건, 열실신 34건 등입니다. 새만금 박물관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10시 3분쯤 새만금 박물관 신축 공사장 3층 화장실 위에서 작업 중이던 64살 A씨가 2.5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얼굴과 척추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입니다. 경찰은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9,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5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9,382명, 해외 유입 146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56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8명 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째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253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99명, 익산 52명, 군산 38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6월 30일 1.02를 기록해 3달 만에 1을 넘었습니다. 한편 하루 새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전직 경찰서장이 초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직 총경 A씨는 사고 이후 첫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피해 차주 진술 등을 확보하고 재차 경위를 묻자 자신이 운전을 했는데 사고를 당한 줄 알았다고 번복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A씨가 범행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쯤
전주 덕진구 교차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무리하게 차선을 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보석으로 출소한 이상직 전 의원이 이스타 항공이 좋은 회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발언하자 근로자들이 반발했습니다. 이스타 항공 근로자 대표 김철균 등 5인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전 의원은 이스타 항공의 어떠한 경영 활동에도 참여하거나 의견을 낼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이스타 항공의 현 상황에 관여하는 것처럼 입장을 내는 것은 회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스타 항공은 지난해 11월 성정에 인수되면서 재운항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차지하는 도내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비율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에 따르면 도내 사업체 수는 2015년 18만 9천 개로 전국 대비 3.7%였고 2020년에는 22만 6천 개로 늘어났지만 역시 점유 비율은 3.7%였습니다. 종사자 수는 2015년 72만 9천 명에서 2020년 79만 5천 명으로 늘었지만 전국 대비 점유율은 모두 3.2%로 동일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윤현석입니다. 익산시가 이번 달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시는 본인 부담금 지원 범위를 첫째아는 50%에서 70%로, 둘째아 이상은 70%에서 전액으로 늘립니다. 또 결혼 이민자 가정에는 양육 공백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이가 방문해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군산대학교가 신산업 분야 지식재산 융합 인재 양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교육부와 특허청은 앞으로 3년간 6억 4천만 원을 군산대에 지원합니다. 군산대는 이 사업을 통해 AI와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핵심 기술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로 하고 신기술 관련 교육과정 개발과 지식재산 교육 인프라 구축, 산학협력 추진을 비롯해 우수 학생 장학금 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달 도내 기업 경기와 전망이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 업황 BSI는 84로 전달보다 1포인트 떨어졌고 이달 업황 전망 BSI도 84로 전달보다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달 생산 BSI는 98로 전달보다 5포인트 하락했고 채산성 BSI는 74로 전달과 같았습니다. 제조업체들은 경영 애로사항으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을 꼽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마한박물관은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군산 설림도서관이 관내 초등학생에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여름 프로그램을 오는 25일부터 8월 29일까지 운영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폭염특보가 발효돼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23도에서 31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3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0.5m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